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이번에는 제가 몇 곡을 골라봤습니다. 보사노바로. 왜 갑자기 보사노바냐? 음악이라는 게 뭐 계절 그렇게 따져서 들을 이유는 없는데, 그래도 여름에 이 아주 끈적끈적 더운 날 여름에, 특히 여름 밤에 듣기 좋은 음악. 그러면 보사노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. 낮에 뭐 태양 장렬하는 그늘에서 들을 때는 오히려 뭐 저기 미시시피 블루스, 그 아주 그 스틸 기타 아주 쨍쨍거리는 이런 브루스가 오히려 어울리고, 밤에는 아주 감미롭고 소곤소곤대는 보사노바. 너무 더워가지고 이 여름밤에 듣기 좋은 음악 보사노바 곡을 몇 곡 골랐는데, 보사노바 중에 최고의 곡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사노바 듣고 싶을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골라 듣는 곡들 중에 몇 곡. 라틴 뭐 보사노바를 테마로 한 미국 재즈 뮤지션들의 5곡을 고르신 거죠. 그렇죠. 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네. 보사노바 그러면은 우리도 80년대 사실 강변가요제에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박성신이가 보사노바 곡을 갖고 나와가지고선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, 50년대 말에 만들어진 곡에 보사노바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고, 하여튼 50년대 말에 브라질 뮤지션들 해서 뭐 삼바하고 재즈가 섞여갖고 새로운 어떤 포맷의 음악이 나온 게 보사노바라고들 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브라질 삼바가 원류예요. 삼바에서 그 리듬을 갖다가 악센트를, 그러니까 리듬의 그 강한 리듬을 갖다가 빼고 좀 죽이고 죽이고 음악을 갖다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차분한 음악을 만들었어요. 삼바는 아주 격정적이잖아요. 좀 더 서정적이고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삼바 항상이라고 하는데, 그런 음악이 이렇게 이제 쭉 오다가 59년에 칼로스 조빙을 만나가지고 네. 조빙이 보사노바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, 그게 미국으로 가서 터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. 특히 또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나죠. 선풍적이었고. 예. 그 보사노바 뜻은 뭐 새로운 흐름이라는 그냥 그런 뜻이래요.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곡이 블루보사. 케니로 하면 김 감독이 좋아하는 뮤지션이죠. 이 블루보사라는 곡은 조 핸더슨이란 색소포니스트가 63년에 첫 리더작을 발표하는 페이지 원 앨범. 페이지 원 앨범에 참여했던 케니 도럼이 작곡한 곡이고, 케니 도럼이 61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만든 곡이고,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재즈 씬에서 득세하고 있던 하드밥과 보사노바를 이렇게 적절히 믹스한 곡이고, 뭐 워낙 멜로디가 인상적이고 이래갖고 그 뒤로 재즈 스탠다드가 되어버린 곡이죠. 그거를 덱스터 고든이 1976년도 녹음, 77년도 발매된 Biting the Apple이란 앨범에 있는 블루보사를 고르신 거죠. 그렇죠. 네. 원래 처음 알려지기는 조 핸더슨의 그 페이지 원 앨범에 소개가 됐는데, 저는 그거보다도 덱스터 고든 연주가 훨씬 좋아요. 네. 더 맛이 있어. 이게 지금 나왔어요. 덱스터 고든 이름 나왔고, 저 케니 도람 나왔고, 조 핸더슨 이름 나왔잖아요. 조 핸더슨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케니 도암을 만났어요. 네. 소개로. 그래갖고선 그날 저녁에 케니 도암이 야, 저 음악 들으러 가자 하고 갔는데, 누구 음악을 들으러 갔냐면 덱스터 고든 음악을 들으러 갔어. 그래갖고선 거기서 셋이 만나가지고 셋의 우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알기 시작해가지고, 덱스터 고든이 난 블루보사가 덱스터 고든 꽤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덱스터 고든이랑 케니 도암이랑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친분이 대단해서 뭐 그런 교류가 있어서 곡 해석이 이렇게 더 멋있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덱스터 고든 버전 이 앨범은 76년도 녹음이라고 하면은
덱스터 고든이 유럽 생활을 마치고 그렇지. 미국으로 다시 홈커밍이라는 앨범도 있는데 그때 나온 미국으로 와서 스튜디오에서 비로소 미국 본토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뮤지션들과 녹음을 한 거죠. 피아노에 베리 해리스, 베이스에 샘 존스, 그리고 알 포스터 드럼 이렇게 해서 쿼텟으로 연주한 건데 조 앤더슨 버전 원곡에 비해서 더 릴렉스하게 그렇게 편해. 이렇게 리듬 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보사적인 느낌이 충실한 곡인 거죠. 네. 두 번째 이제 그 소개해드릴 곡은 조페스의 젠틀레인이에요. 근데 이거 조페스도 저희 한번 소개해드렸죠. 엘라 피츠제랄드랑 같이. 예. 기타리스트인데 아주 독보적인 기타리스트예요. 그러니까 조페스에 걸리면 모든 곡들이 전부 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멜로디가 나온다, 사운드가 나온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곡이라는 게 한 곡이 완성되려면 뭐 여러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멜로디도 되고 리듬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한 곡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. 근데 기타 솔로를 하려면 그 소리를 어느 악기에서 따오고 어느 악기에서 따오고 어느 악기에서 따오고 해가지고선 코드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기타 하나로 그 원곡의 분위기가 나게 연주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래요. 저희는 그냥 들으니까 연주 좋네 이러고 그러는데 그 편곡이 놀랍도록 어렵대요. 쉬운 게 아닌데. 자, 우선 조페스가 편곡한 것들은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뭐 이렇게 저 표준이 되고 교과서가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그 기타리스트예요.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개할 곡은 조페스의 1967년 앨범 심플리시티 앨범에 있는 더 젠틀레인 브라질 그 작곡가 루이스 본파 작곡이더라고요. 이 영화 음악이었어요. 예. 근데 이 조페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인 이분이 되게 대기만성형이잖아요. 그쵸, 늦게 그 엘라 피츠제랄드도 7, 80년대 왜 이렇게 둘이 노년에 접어든 둘이 같이 듀엣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이분이 20대 때는 마약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 허비하고 30대에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그 즈음이 아마 이 67년 이 앨범인 것 같은데 되게 소품이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기타. 그래서 이분이 이제 70년대에 뒤늦게 대기만성형 아티스트답게 뒤늦게 폭발하죠. 76년. 73년에 제가 조페스 앨범 중에 가장 추앙받는 벌추어스. 거장? 예. 거장. 그 앨범이 73년에 나왔거든요. 네. 더 젠틀레인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아주 더운 여름밤에 좋네. 시원하네. 산들산들 그 바람이 이렇게 싹 스쳐가는 것 같아요. 정말 부드럽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탄 게츠랑 찰리 버드. 재즈 삼바 앨범에 있는 데사피나도 골라오셨죠. 데사피나도.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잘 알려지기는 스탄 게츠랑 게츠 앤 질베르토 앨범에 이게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사노바 곡 중에서는 정말 너무 대표적인 곡이에요. 근데 그거를 끝내오지를 않고 찰리 버드 기타리스트거든요. 찰리 버드 거를 둘이 꼽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보사노바를 할 수 있는 건 미국에서 히트를 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월드 뮤직이 됐는데 그 미국에서 첫 번째로 히트한 보사노바 곡이 바로 스탄 게츠랑 찰리 버드가 데사피나도 이 곡입니다. 예. 이 재즈 삼바 앨범 62년도 2월에 녹음이 됐는데 이게 되게 기념비적인 게 이 앨범으로 보사노바가 폭발한 말씀대로 거기서 싱글로 처음에 나온 게 데사피나도 그래서 이게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.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61년도에 역시 이 찰리 버드가 브라질 투어하면서 보사노바를 접하게 되고 그걸 가져다가 미국에서 이제 이걸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프론트맨으로 저기 스탄 게츠를 내세워서 둘이 앨범을 만드는데 스탄 게츠는
너무 박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이렇게 수저를 딱 얹은 건데. 그렇지. 이 앨범이 빅히트하고 나서 보사노바의 어떤 그 지분. 광풍을 가져가는 거는 그렇지. 스탄 스탄 게츠였죠. 게츠다. 스탄 게츠가 이 앨범 내고 빅밴드 보사노바라는 앨범이 있고요. 그리고 찰리 버드와 이거의 2탄인 재즈 삼바 앙콜 그 앨범이 오케이. 있고 그 다음에 63년도에 그 주앙 질베르토랑 해서 게츠 앤 질베르토 앨범 내고 하면서 대폭발을 해갖고 그 모든 수혜는 스탄 게츠가 가져간다. 스탄 게츠가 예. 찰리 버드가 연구해갖고 이 녹음할 때도 그 라틴 리듬을 만드는데 하지 않던 음악이니까 드러머를 2명을 써갖고 그 리듬을 만들고 그러니까 온갖 수고는 찰리 버드 쪽에서 했는데 스탄 게츠가 다 가져간 거죠.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찰리 버드가 스탄 게츠한테 걸었던 소송은 나중에 취하를 했대요. 그리고 이제 그 레코드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. 크게는 아니지만. 하여튼 자전 좋은 음악 그런 뒷얘기가 있었습니다. 지금도 보사노바 대표하는 몇 곡 중에 한 곡이 데사피나도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입니다. 코코바도. 이것도 보사노바의 아주 대표곡이에요. 근데 이게 저는 왜 이 곡을 갖다 골랐냐면 코코바도는 정말 그 많이 불리는 노래거든요. 보컬로 거의 안 부른 가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흔하게 듣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마일스 데이비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? 마일스 데이비스 quiet nights라는 앨범에 1962년하고 3년에 녹음된 거고 3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이제 광풍이니까 62년 3년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자신의 퀸텟 그러니까 스몰 그룹을 하고 있고 길 에반스와는 함께 또 스케치스 오브 스페인 같은 앨범이나 이렇게 해서 좀 빅밴드 구성으로 해서 큰 음악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을 때고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이 이제 싹 다 빠져나가고 세컨 그레이트 퀸텟을 하기 그 직전에 그 한 1, 2년인데 이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찰리 버드와 스탄 게츠의 재즈 삼바 앨범이 폭발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보사노바 콜롬비아 레코드의 소속이었잖아요. 마일스 데이비스가.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그러니까 압박이 엄청 들어왔던 모양이에요. 우리도 이런 거 해야지. 길 에반스랑 이런 거 좀 해봐. 해서 두 사람이 해석한 보사노바를 테마로 한 앨범인 거죠. 그 중에 그 콜코바도는 그 미국어 제목으로는 Quiet Nights of Quiet Stars 해갖고 여러 가수가 보컬 버전으로도 부르고 이것도 역시 게츠 질베르토 앨범에 아주 그 대표적 상징적인 수록되어 있는 아주 예쁘게 담겨져 있죠. 그 보사노바 그 처음에 거의 우리 초기에 소개할 때 사실 그 스탄 게츠 그 앨범이 정말 대단한 앨범이거든요.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곡을 빼놓을 곡이 사실은 없어요. 그 앨범에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소개할까 말까 그랬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저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지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삼바, 보사노바 이게 떠나서 라틴 음악 하면은 이제 라틴 음악의 대표적인 곡이 뭔지 아세요? 라틴 음악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지고 많이 팔리고 히트한 곡. 이 뱃삼의 무초예요. 그렇죠. 우리나라는 현인 선생이 뱃삼의 무초를 불려가지고 이 노래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채색이 돼 있어 뱃삼의 무초가. 근데 정말 대단한 음악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삼바잖아요. 기본이 삼바래 가지고선 지금 리듬도 강렬하고 지금 이렇게 좀 찐득거리고 이렇게 뭐 탱고의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아주 그 애매모호해요. 그래서 저는 아 맞다 뱃삼의 무초가 어느 나라 노래지? 하고 봤더니 멕시코.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콘수엘로 벨라케즈라는 피아니스트, 여자 피아니스트예요. 작곡 그분이 작곡을 한 건데 1940년도에 나온 곡이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중에 데이브 브루백 그 앨범명이 브라보 브루백이라고요. 오케이, 맞아요. 1967년 앨범이더라고요. 그 멕시코 시티에서 투어한 그 라이브 음원들을 모아서 낸 라이브 앨범에 있는 곡인데 아주 좋더라고요, 저는. 그러니까 뱃삼의 무초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 노래를
그 데이브 브루백의 피아노 그리고 폴 데스몬드의 색스폰 소리로 알토 색스폰이죠. 이렇게 네. 한번 그걸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곡을 아니까 쉽게 들릴 거예요. 정말 해석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고 편안해요. 찐득거리는 게 없어. 그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라틴 하면은 이렇게 왜 클리셰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게 약간 좀 끈적거리고 느끼하고 막 그런 거가 분 냄새나 화장품 냄새 나고. 빠지고 폴 데스몬드의 알토 색소폰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랄까 데이브 브루백 피아노 솔로 이게 두 사람의 솔로가 이렇게 한 번씩 겹쳐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데 되게 깔끔하고 담백해서 굉장히 좋은 버전의 베사메 무초를 이번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. 예. 참고로 베사메 무초는 베사메는 키스해 주세요고 무초는 많이 키스미 머치더라고요. 그렇죠. 미국 제목이. 예. 근데 그 작곡가가 여자 피아니스트가 작곡을 할 때 그 여자 피아니스트는 생전 키스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럽니다. 아, 싫어하래요. 근데 그런 노래가 나온 거야. 참, 요 지경이야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? 아주 가볍게 보사노바, 그러니까 여름밤에 어울리는 보사노바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그냥 떠오른 보사노바를 골랐어요. 나중에 보사노바는 정말 그 한번 라틴 재즈 하면서 이거 정말 한번 제대로 김광동이나 저나 한번 잘 골라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간단한 보사노바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